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소개드릴 고성민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과에서 강의 전담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비서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 병행제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서 국가기술 자격은 비서직을 희망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현직 비서들도 취득을 희망하는 인기 있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서란 직업에 대한 개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란 직업에 대해서는 상사 옆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전천후로 해결하는 해결사 같은 적극적인 이미지부터 내방객에게 차를 응대하거나 사무 보조에 그치는 소극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먼저 사전적 정의에서 비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직속되어 있으면서 사무를 맡아보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정의 같은 경우에는 비서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IAAP는 국제비서협회를 뜻합니다. IAAP에서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부적 보좌인으로 비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비서실무 과목에서 비서실무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인 비서 업무의 한계성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와 비서 업무의 한계성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NCS에서는 이렇게 비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서 직무는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밀 유지 및 비서 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 기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조직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 기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비서의 지식과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밀 유지 및 비서 윤리를 준수한다는 것은 비서에게 필요한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기밀 유지 같은 경우에는 비서의 비자가 비밀을 나타내는 비자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서에게 필요한 태도 중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IAAP와 NC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서의 개념에서 동일하게 나온 단어 찾아보셨나요? 예, 바로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좌, 그 다음에 NCS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서의 개념에서도 보좌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중요한 사람 옆에서 일을 도와서 처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앞서 얘기했던 주어진 권한 내에서와 같은 비서 업무의 한계성과 마찬가지로 비서 실무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어진 권한 내에서와 보좌라는 단어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비서직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서직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직종인데요. 이 비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좀 더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대학에 진학해서 비서학을 전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 그리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까지 비서학을 전공할 수 있는 코스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대학에서 비서학을 전공한다면 좀 더 비서학 전공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하지만 비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서직으로 취업이 힘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관련 교육을 다른 기관에서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비서협회 같은 경우, 자, 아까 IAAP라는 국제비서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KAAP, 한국비서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서협회에서는 오랫동안 비서 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 관련 교육은 장기도 있고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직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비서협회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서협회뿐 아니라 각종 사설 교육기관에도 비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로펌 비서라든지 의료 비서와 같이 전문 분야 비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강의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비서 취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으로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비서 국가기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서 업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OA,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도 역시 비서직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격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으로는 엑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고요. 워드라든지 한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IT 플러스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비서직 취업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서 자격증은 여러분들의 비서직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비서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전문 비서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서가 아니라 앞에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채용 공고를 낸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비서를 모집하는 걸까요? 자, 보통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련 협회입니다. 그 직업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협회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첫 번째 요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비서협회도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직업에만 해당하는 윤리 강령이 있느냐입니다. 자, 비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비서직에만 적용이 되는 윤리 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서직 윤리 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국비서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2년제, 3년제, 4년제,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모두 교육 전공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중기, 단기로 비서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건도 어떻게 되나요?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격증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비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 국가기술 자격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 국가기술 자격증은요, 경영진을 보좌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자격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서 국가기술 자격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나이도, 학력도, 경력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서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비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비서직 경력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면 1급에 응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2급에 응시할 수도 있는 거고, 3급에 응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주최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홈페이지가 여기 있는데요. 자,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서 국가기술 자격의 합격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 국가기술 자격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필기는요, 매 과목이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평균이 60점 이상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자, 과락의 기준은 40점 이상입니다. 만약에 평균이 60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된다면 합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선택 종목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워드,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전산회계, 속기 이렇게 네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합격 기준은 이 네 가지 모두 다 해당 자격증이 개별적으로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자격증의 합격 기준을 통과하시면 실기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비서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수수료는요, 필기 같은 경우 현재는 15,200원입니다. 실기는 아까 네 가지 선택 종목 설명드렸죠? 그 종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비서 국가기술 자격은 난이도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낮다는 그런 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시행 일수가 1년에 2번밖에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월과 11월, 보통 봄하고 가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년에 2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이제 비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기 합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실기 선택 종목 네 자격증 중에 한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실기 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보시고 해당 자격증의 자격증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게 되면 바로 비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실기 선택 종목 자격 취득자는 비서 실기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서 국가기술 자격 응시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비서 국가기술 자격은 1급, 2급, 3급, 세 급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은 1급이고요.
가장 난이도가 낮은 등급은 상급입니다. 1급과 2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총 4과목입니다. 비서 실무, 경영 일반, 사무 영어, 그리고 사무 정보 관리 4과목을 1급과 2급은 같이 1급과 2급은 동일하게 적용해서 보게 되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일반 과목이 빠진 3과목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과목은 2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분, 한 과목당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4과목이니까 20문제씩 4과목이라서 80문항, 그리고 소요 시간도 시험 시간도 80분의 시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80문항이라고 해서 1분씩 문제를 풀게 되면요, 합격하기가 힘들고요. 한 60분 안에 80문항을 풀고 나머지는 OMR 카드를 기입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은 없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3급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일반이 빠져서 20문항씩 3과목이니까 60문항, 그리고 60분 소요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요. 1급과 3급은 시험 시간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2급은 1급을 보고 나서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급수만 보지 마시고요. 비서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1급과 2급 시험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3급과 2급을 동시에 응시하시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험 시간이 다른 2등급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서 국가기술 자격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잘못된 정보들을 OX를 통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비서가 되려면 비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틀립니다. 비서 자격증은요, 면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비서직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스펙, 좋은 자격 요건으로 작용하겠지만 비서가 되려고 할 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2번 문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비서 자격증은 취업을 보장한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서 자격증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격 요건이 되지만 비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서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취득이 힘들다? 아닙니다. 다 X네요. 물론 비서학을 전공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자격증 공부하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비서 자격증 같은 경우 비서학을 전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험서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또는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독학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서 자격증은 일주일만 공부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비서 자격증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자격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간 공부한다고 해서 취득이 되는 그런 너무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일단 과목이 3과목 내지는 4과목이고요. 그리고 경영 일반 같은 경우에는 현직 비서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취득이 힘들어요. 그리고 비서 자격증 1급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현직에 있었던 비서분들 같은 경우에도 취득이 그렇게 쉬운 등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접근하셨다가 아까운 응시 수수료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기출문제만 풀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통해서 비서 자격증의 문제 유형을 익히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서 자격증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분들도 예전에 나왔던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좀 꺼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현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나 그다음에 그런 또 이제 사무용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고요. 예,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익힌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단 2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셔야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합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학생들이 하면 비서 국가기술 자격을 좀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독학보다는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수험서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강의를 먼저 들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제 강의처럼 이런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먼저 이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수험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서학을 전공하지 않고 비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출제 기준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출제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출제 기준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서 국가기술 자격은 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에 따라서 출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1급과 2급, 상급 모두 다 응시를 해야 하는 과목이지만 3급 같은 경우에는 1급과 2급과 다르게 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매너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공부를 한다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출제 기준을 살펴보고 자기가 응시하는 급수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풀이 전에 과목별 이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문제만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험서를 보게 되면 앞에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이론적인 부분은 공부하지 않은 채 문제만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응용된 문제, 그리고 또 비서의 업무의 어떤 그 비정형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서 실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화응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별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보다 직급이 낮은 분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와 동일한 직급의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 상사가 수화기를 언제 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전화응대 문제로 종종 나오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들고 있는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로만 공부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꼭 살펴보세요.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바로 비서 자격증의 문제 유형을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때 기출은 2007년도, 2005년도 이렇게 오래된 기출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살펴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나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터디 카페나 스터디 그룹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포털 사이트,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있는데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비서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수험서를 추천해 준다거나 그리고 공부법을 공유한다거나 가장 좋은 것은 그 기출문제가 모여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출문제를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기출문제를 내리기 때문에 기출문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미리 다운받은 기출문제를 자료실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과목별로 공부 방법과 그리고 문제 유형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